자, 지난번 이재명 의원의 살아온 이야기 두 번째, 세 번째에 이어서 네 번째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엄마가 믿고 싶었던 전바치의 힘. 자, 이거는 그림도 참 귀엽죠? 전바치가 여기서 보면은 점쟁이라는 말의 사투리인 것 같기도 하죠. 고된 노동에 9이나 되는 아이들을 낳아 7이나 키웠기 때문이었을까? 어릴 적 어머니가 내 생일을 잊어버린 적이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애들 밥 굶기지 않는 게 중요하지. 생일이라고 뭐 대단하게 챙겨줄 수도 없었으니 음력 22일인가 23일인가 헷갈리던 어머니는 고민 끝에 전바치 점쟁이를 찾아 생일을 물어봤다. 이 일을 두고 나 다 커서는 이렇게 엄마 농을 주고받곤 했다. 엄마 너무하네. 귀한 아들 생일도 잊어버리고 이자쁜 게 아니라니까. 그럼 전바치에게 왜 물어봐요? 확인차 한번 물어본 거라. 아는 걸 확인하는데 그 귀한 겉보리를 한 대씩이나 갖다 바치시나요? 어쨌든 겉보리 한 대에 우주의 기운을 모은 점쟁이는 내 생일을 23일로 확정했다. 문제는 이 점술가가 내 생일을 정하며 팔자도 간명하게 정리했다는 것. 얘 잘 키우면 나중에 호강한다. 서비스로 했을 그 뜬금없는 말에 어머니는 반색했다. 그 얘기는 평생을 간 나에 대한 남다른 기대와 믿음의 가장 큰 원천이었다. 여기에 보태 먼 친척 되는 어르신 한 분도 나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이놈 귓볼 잘생겼다. 봐라, 성냥개비가 2개나 들어간다. 크게 될 놈일세. 크게 되겠어. 엄마는 전바치와 어르신의 말을 믿었다. 아니, 한 올 희먹조차 갖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반복해서 새기고 되뇌는 것으로 이 말을 신앙으로 진실로 만들어갔다. 나는 잘 된다. 겠다. 아이가. 엄마가 하는 그 말은 어느새 불가사의한 힘이 되어 내게도 세상에 던져준 유일한 자기 확신 같은 것이 되었다. 상황 논리로는 불가능한 도전을 내가 끊임없이 시도하는 의지와 용기의 원천이 되었다. 이후 성남시장이 되었을 때 시장실을 방문한 아이들마다 꿈이 무엇인지 묻고 꼭 꿈을 이루라고 일일이 적어주곤 했다. 아이들에게 내 글이 확신의 도전의 근거가 되길 기원하면서 신난 표정으로 그 한 장의 종이를 가슴팍에 품고 돌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간절함은, 확고한 믿음은 꽤 힘이 세다. 상정하기 쉽지 않은 길을 걸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막연하지만 나는 잘 될 거란 믿음에 기반한 어쩌면 무모했을 도전덕이다. 그리고 사실 그 믿음에 진정한 힘을 부여한 것은 전바치가 아니라 엄마다. 프레스에 손상당한 성장판 때문에 내 팔이 조금씩 휘어갈 때도 내 팔을 쓰다듬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한 엄마의 전바치 얘기는 오히려 내게 위안이었다. 엄마는 혹여나 내 일상에 불운이 깃들 조짐이 보이면 전바치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불운 따위 원천봉쇄하려 했다. 남매 중에서도 가장 어린 나이에 공장 생활을 시작했고 가장 많이 다친 넷째 아들을 보며 이 아이에겐 잘될 일만 남았을 거라는 믿음과 기대의 힘은 그 무엇보다도 강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건 그냥 엄마의 힘이었다. 자, 이어서 5번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계초 5학년은 싹 다 수학여행 간다. 헬리콥터가 등장을 하네요. 헬리콥터 타고 수학여행을 가나요? 신기하네요.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초등학교 때 험한 선생님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5학년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 내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고마운 분들이다. 모두 가는 수학여행인데 제 명의가 빠지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방침을 세우셨다니까요. 3개 초등학교 5학년은 싹 다 수학여행을 간다. 이렇게요.
산골짜기 화전민 소깃집에서 쫓아온 선생님은 그렇게 열변을 토하셨다. 수학여행비는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는 말도 덧붙이셨다. 남은 신세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살아온 어머니는 슬프고 복잡한 표정으로 수학여행 참가 동의서에 동그라미를 쳤다. 돌아가는 선생님의 뒷모습은 못내 존경스럽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선생님을 바래다주며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화전민 소갯집을 선생님께 보인 것이 부끄러웠다. 소갯집은 강제로 이주당한 화전민들을 위해 시멘트 블록으로 지은 방 2칸짜리 허술한 집이었다. 선생님의 모든 학생은 수학여행을 간다는 방침만 세운 건 아니었다. 가난한 집 아이들 사정을 살펴 스스로 수학여행비를 벌게 해주셨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아이 둘을 하천가 개간한 돌밭으로 돌을 고르거나 고사리 손으로 보리 베는 일을 딴에 품삯을 받아 저축하게 해주셨다. 품삯도 어른들 임금의 절반에 가까운 큰돈이었다. 학교 매점을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게 하고 가난한 아이들의 몫을 수익금으로 수학여행비를 저축했다. 지금 생각하면 시대를 가신 선생님들이시다.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아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스스로 성취하게 해주셨던 셈이다. 깊은 배려와 세심한 사랑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5학년은 가난 때문에 빠지는 학생 없이 모두가 생전 처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다. 거기서 여름에도 얼음이 있다는 걸 1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처음 알았다. 생선 뼈째 갈아 먹을 진짜 어묵의 맛도. 내 유년의 환상 같은 한 장면도 교장선생님이 만들어주셨다. 머리를 묶은 여성 교장님이 한 번은 한겨울에 전학생 모두를 학교 앞 논바닥으로 나오라 하셨다. 멀리서 군용 헬리콥터 한 대가 날아왔는데 놀랍게도 그 거대하고 신비한 비행 물체가 우리 눈앞에 내려앉는 것이었다. 우리의 돌팔매질 대상이었던 그 육중한 쇳덩어리를 가까이 보는 것만으로도 감격이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조종사와 얘기를 나누더니 손을 흔들어 아이들을 불렀다. 만져봐라. 이걸 타면 세상 어디라도 갈 수 있단다. 선생님의 이 말은 마법처럼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제일 먼저 다가가 헬리콥터의 차가운 동체를 만져보았다. 가슴이 저릿하고 온몸이 붕 떠올랐다.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올라 사라져버린 헬리콥터는 미지의 광대한 세계에 대한 꿈을 만들어 주었다. 가난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는 건 그 간결하고도 아름다운 기준. 아마도 내가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그 최초의 경험에서 싹을 틔웠는지도 모르겠다. 학생들이 매점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수학여행비로 나누어 가진 일은 협동조합과 보편 기본소득에 대한 최초의 경험이었다. 삶은 가끔씩 예상을 벗어나 경이로울 때가 있다. 내 안에 사랑 넘치는 그 선생님들이 계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삶 속에서 지금의 이재명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